개장 전 79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헤드라인이죠. 미국 ITC, 중국 BOE OLED 14년 8개월간 퇴출,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탈취 인정입니다. 자, 어제 수급 특징을 좀 잠깐 짚어보면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6천 원대 코스피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순매수를 업종별로 좀 나눠보면요. 사실상 제조와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업종에는요. LG 디스플레이, BH 이렇듯 OLED 관련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일 쏟아지고 있는 IT 호재. 앞서 헤드라인 내용을 좀 스토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BOE가 자사 OLED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미국 ITC에 제소를 합니다.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건데요. 2025년 7월 ITC는 예비 판결을 통해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건데요. 자, 그래서 ITC가 내놓은 명령 강력합니다. 일단 LEO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을 통해 BOE OLED의 사실상 14년 8개월간의 퇴출을 명령했고요. CDO 영업 중지 명령, 이미 들어온 제품도 팔지도 광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판결이다 보니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BOE가 OLED를 미국에서 팔고 싶다 그렇다면 100%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물론 11월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뉴스는요. 그동안 애플이 써온 전략, 단가 인하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는 뜻이겠죠. OLED 경쟁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우리 업체들에겐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관련주 영향, 증권가 코멘트로 함께 점검을 해보면요. 물론 LG 디스플레이는 상위 라인업, 그리고 BOE는 기본 라인업과 레거시 위주지만 SK증권은 일부 프로 모델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증권은 단가 인하 우려 완화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죠.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에 포함이 되는데 BOE와 레거시 모델에서 경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단기 반사 이익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폰 2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흡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추정 종목 빠르게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소재단에서는요. 덕산 네오룩스의 동진 세미캠까지 후공정에는 필옵틱스의 HP 솔루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 완화가 결국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단기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관련 주들에는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중기 관점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오늘 새벽 나왔던 블룸버그의 기사도 마켓 무버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통으로도 알려진 블룸버그의 마크 구르먼 기자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AI 전략에 뒤처진 애플이 준비 중인 AI 혁신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핵심은 AI와 로봇, 스마트 홈, 그리고 진화된 시리인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가정용 테이블탑, 즉 탁상용 로봇 출시 전망입니다.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초에 애플 머신러닝 리서치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보시듯이 조명처럼 생긴 로봇이 사용자와 교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도입부에 나오는 콩콩콩 조명과도 좀 닮아서 영상 공개 이후에는 일각에서 픽사 램프, 륵소 주니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자, 블룸버그는 이런 형식의 앞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화면이 탑재, 그리고 AI 탑재로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나 이런 관측의 빅테크 약세 속에서도 간밤 애플은 장중 2%까지 오를 수 있었죠. 테마성으로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 투심이 자극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소위 애플 밸류체인에 속한 부품 기업들도 함께 추가 모멘텀을 받을지 체크를 해보고요. 빠르게 다른 섹터 무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전성 경고 등 속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뉴스 자체는 어제 나온 내용이지만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미국에 상장된 웹툰 엔터테인먼트 간밤 81%나 급등했죠. 관련주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간밤 뉴욕 증시 코어이브의 자본 지출 논란 속에서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고 원전, 전력, 일부 반도체주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소외됐던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옵션 만기를 소화하게 될 우리 증시, 종목 장세 속에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단기 모멘텀이 붙은 종목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율촌화학 메인마켓 약보합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2.79% 상승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율촌화학도 저녁엔 훈풍 올라타서 2.79% 강세였습니다. 어제 조선주들도 강세 이끈 HJ중공업 메인마켓에서 8%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2.57% 올라졌습니다. 미 해군 MRO와 군함건조 수주 기대감에 최근 주가 가파른 오름세죠. 여기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접근철도 건설 실시 설계 적격자 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주가 밀어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교촌 F&B, SK가스, 부산산업 등 모두 1% 후반대의 상승률 마감했습니다. 어제 메인마켓부터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섹터 저녁에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인벤티지랩이 7.22%의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장기 지속 제형 의약품을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이죠. 이번엔 의료용 대마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노바렉스도 2.97% 강세의 모습 특징적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오전부터 급락세타면서 8% 약세 마감했는데 장마감 후엔 호실적 발표하면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5% 올라졌습니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였는데요. 역시 특징주로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경협주 대ITI와 아난티입니다. 장마감 후에 정부가 5년 만에 경제정책 기조에 남북 경협 준비를 다시 포함하고 또 개성공단 재강동을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원자재단 재설립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종목 상승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남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뉴스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만큼 두 종목 꼽아봤는데요.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준 인벤티지랩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벤티지랩의 수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유한건강생활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형 개발을 완료하고 호주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2주 전엔 지질나노 입자, 그러니까 LNP 치료제 전문 테르나 테라퓨틱스와 메신저 리보핵산 LNP 대사 질환성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 계약 체결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메인마켓에서 13%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는 7.22% 상승했는데요. 이 주가 상승 흐름 올라탄 만큼 이번엔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거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8%대 급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감 후에 정반대되는 호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이 무려 122%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466%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JYP도 억울하고 팔자세 동참한 투자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실적 발표인데요. 두 개 분기 연속 쇼크를 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속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와 데이식스의 월드 투어 영향으로 2분기 공영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고요. 여기 MD 매출도 분기 역대 최대 기록, 음반 사업도 1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성적표를 냈습니다. 실적 나오자 애프터마켓에선 메인마켓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5%대로 하락폭을 조금 회복시켰는데 앞으로 실적에 따른 투자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주가는 어떻게 갈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인벤티지 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 장기 지속형 제형을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인벤티지 랩, 향후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네,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대마 관련된 이슈를 봐야 되고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신사업이라든가 독자적인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의료용 대마 장기 지속형 제형 같은 경우에 현 시장은 한 150조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규제 완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유한 건강생활과 공동 개발한 의료용 대마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이 개발 완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호주 임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FDA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도 하고 있고요. 이 국내 식약처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의 어떤 성장성 자체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독자 플랫폼 IVL 드러그 플루이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기술 가치 평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으로 입자 균일성 확보라든가 채널 집적 기술로 생산성 9,000 채널까지 확대했다라는 측면, 2024년도에 유한 양행과 비만 치료제 LAI 공동 개발, 베링걸 잉겔하임과 펩타이드 제형 개발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신사업의 확장인데요. LNP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CDMO 관련되어서 향후에 어떤 그 성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가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여부, 대마 규제 완화 속도,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 진척도에 따라서 단기 탄력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용 대마 비만 치료제 또 관련된 밸류에이션 상향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중장기 관점 접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어제 장중 흐름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할 거란 우려가 장중에 확산이 되면서 급락을 했다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은 오히려 이를 바로 반박하듯 긍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듯 JYP 엔터테인먼트 변동성이 심한데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어제 좀 급락이 나왔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7만 원대 초중반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주요 원인은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가 데이식스 등 주력 아티스트의 대규모 월드 투어 글로벌 입지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좀 크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강력한 모멘텀 라인업이 돼 있는데요. 뭐 이벤트 데이식스 10주년 월드 투어라든가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 발매라든가 또 관련 아티스트 단독 콘서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급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직전 차익 실현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지만은 펀더멘탈이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만 원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 시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든가 좋은 내용이 부각이 된다면은 뭐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재차 상승을 기대하고 이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뉴스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슈픽 오늘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일장 비만 치료제들이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섹터 내에서 펩트론이 14%대, 인벤티지랩이 13%대 강세 보였는데요. KB증권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4년 334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3.7% 성장해 7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비만율과 더불어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연관 질환이 늘고 있고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물 치료 수요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치료제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등 GLP-1 계열에서 출발해 이제는 GIP, 글루카곤 등 복수 타깃을 동시에 공략하는 다중제제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숫자만 줄이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 보존과 체지방 감소까지 챙기는 감량의 질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형태도 변하고 있죠.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형 도입을 추진하며 환자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막을 올린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주목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 ENC를 향해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반복되는 산업 피해 재해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건설업 리스크가 부각되며 섹터 내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약세 보였습니다. 한편 건설 경기 부진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건설 투자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건설업계와 규제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 압박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형 등등등 신약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만 치료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 글로벌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334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13.7%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한 733억 달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성장은 아무래도 비만 인구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합병증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고 이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수요 확대가 당연히 좀 예상되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GLP-1 계열이나 차세대 복합 제제 개발사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트렌드인데요. 리라글루타이드라든가 세마글루타이드, 티제파타이드 등 그 GLP-1 계열 약물이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제 효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합 제제로 개발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기능성이 가미돼서 단순 감량이 아닌 체중 감량의 질, 근육은 보존하고 체지방은 감소시키는 이런 쪽의 개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고 더욱더 주가는 조금 약세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성과로 인해서 주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 더 전반적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펩트론이라든가 블루엠테, 올릭스,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전날이 좀 주목할 종목은 블루엠테인 것 같습니다. 한국 노바티스, 렉비오 국내 개원 총판 계약 체결이라든가 또 국내 1위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블루엠텍의 성장성에 또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는 강하다. 그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건설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관련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주가 어제장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리스크를 직면한 건설주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리스크라고 좀 보는데요. 규제 리스크 부각에 따라서 건설주, 건설업 전반이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대형 중소형주 모두 규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의 그 압박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리스크 해소 전까지는 이제 비중 축소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 비중이 낮은 복합 기업이나 건설 비중이 낮은 복합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안전 장비 등 수혜 업종으로 자금 이동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제 또 주가가 빠진 이유가 또 KDI 한국 경제 성장률 0.8% 전망하면서 이 건설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함께 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건설주가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해외 수주 기반 모멘텀이 강화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주가가 하락이 되면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DLENC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건설과 DLENC는 원전 관련해서도 함께 엮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쪽에 역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요 세 종목 정도는 요번에 빠졌을 때 아주 좋은 기회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추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수주 강점이 있는 건설사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